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오늘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과 종목들 한 큐에 정리하고 또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VIP 금융컨설팅 신동민 대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또 마지막 순서로는 저희가 탑픽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에 저희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지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갭상승 출발했다 급반등세를 보였다가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상승폭을 좀 반납하더니 다시금 조금씩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스피 시장 쪽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매도세를, 기관은 한 4천억 원 넘게 지금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비해 상승폭은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바닥은 찍은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국제 유가도 좀 안정세를 되찾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시장 바닥을 좀 찍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반등 시작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바닥은 지나고 나봐야 바닥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중간에 바닥이다. 이거 나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다. 맞췄네. 마네.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변동이 커질 때는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쏠림과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안정과 이런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지는 상황들인데 이럴 때마다 아무리 지금 바닥을 찍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 근처까지 또 내려간다. 그러면 이게 바닥이 찍은 게 아니라 바닥을 또 들어간 것 같은 나의 심리가 더 문제인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작은 뉴스에도 시장이 계속 출렁일 수 있다라는 쪽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뭐 무조건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다 이란도 끝, 뭐 지금 미국도 끝, 이제 더 이상 공격 안 해 이런 쪽으로 나가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씨는 커질 수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흔들리면 또 사겠다라고 하는 적정 현금이나 어떤 또 대응 능력을 갖추셔야겠죠. 그런 쪽에서 변동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변동성이 끝난 건 아니다. 바닥을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시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일희일비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서킷 브레이커에 오늘은 또 매수 사이드카가 걸리기도 하면서 정말 역대급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홍미 대표님.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은지 앞서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일단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고 조정이 들어올 때마다 종목들을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저도 큰 틀은 같은데요. 일단 요즘 투자자분들이 이 급등하고 급락하는 걸 따라가느라 피로도랑 이제 불안감이 좀 많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팩트랑 데이터로 이제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 시장을 흔들리는 요소를 먼저 보자면 누가 뭐래도 일단 전쟁이었고 그다음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 그리고 또 유가 급등 얘기가 나오니까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 사모신용 펀드 환매 관련된 이슈까지 나오면서 이제 시장을 흔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명확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 지금 말씀드린 리스크 중에 어느 것도 해결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이제 변동성 장세가 좀 유지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어제 오늘 트럼프가 종전에 대한 의지와 그다음 G7 국가 비축유 관련된 이슈들로 유가가 안정되면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는 하나 저희가 대응은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좀 지지선 확인하면서 분할 매수하는 관점일 거고 그다음에 가지고 계신 이 기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급등이 나올 때 이 손절보다는 좀 비중을 조절하는 타이밍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뭐가 1번 순위로 좀 올라갈까 하면은 제가 보는 키워드는 글로벌 병목입니다. 그래서 이 HBM 중심의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이 전력막, ESS 등 실적이 좀 확실한 기업들로 다시 수급이 몰릴 것 같아서 그런 쪽을 좀 확실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에너지와 방산주 관련해서는 지금 전쟁 이슈, 이 뉴스 플로우를 따라가지고 주가가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요쪽은 단기 수익 매매 관점으로 보시고 중장기로는 조금 비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조절해서 일단 분할로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기존 보유자분들은 비중 조절이 필요한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다 일단 당분간은 이런 변동성 장세는 불가피할 것 같다라는 의견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 이야기로 나눠 가보도록 할게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급등하면서 오늘 반도체 대장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 7%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0%대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외 변수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여전히 슈퍼사이클 구간에 있다라는 평가와 함께 디램과 낸드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하반기에는 더 오를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 오랜만에 삼성전자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월 13일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이런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반도체 대장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요? 여전히 매수 구간에 있는 건지 반도체 탑2에 대한 지금 전망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게 팔았으면 다시 살 때 됐죠. 뭐 지금 펀더멘털이 바뀐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들어오면서 다음 주로 갔었을 때, 오히려 지금 안 갖고 다시 좀 비중을 많이 줄인 것보다는 채워놓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변화가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들은 이상 없다. 그리고 또 이번 사이클은 좀 더 확장된다는 쪽에 계속 무게를 둔다라고 봤었을 때, 지금 저희가 불안한 거는 저희 심리뿐이고. 시장과 이제 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가는 길을 가고 있다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히 시장이 많이 출렁거려서 계속 그래도 종목을 뭐 들어갔다가 다시 뭐 정리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반도체 쪽은 들어갔다가 정리하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계속 모아가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당장은 또 다음 주로 들어가게 되면 또 엔비디아의 GTC 2026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 생각해 보게 되면 역시나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쓸 용도는 훨씬 높다는 쪽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며칠 뒤에 또 나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그리고 또 4월 달에 기대되는 또 삼성전자의 실적, 당장은 또 이제 또 이어질 10일 수출 데이터와 함께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뭐 흔들리는 게 오히려 기회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지나가고 저희가 항상 생각하더라고요. 올라온 다음에 아유 어제 살 걸, 아유 그때 살 걸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게 껄껄거리 아니라 다음에 또 계좌의 변화를 맞추기 위해서는 일단 흔들릴 때 계속 기회를 찾아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반도체 대장주를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대표님 추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요즘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탄력적인 이 소부장이 더 유리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반도체 대장주를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쪽도 일단 좀 오른 종목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력을 찾아가는 종목도 있다 보니까 소부장을 다 한 덩어리로 해서 뭐 전략들을 말씀드린다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오른 쪽들은 아무래도 지금 어떤 액티브 ETF에 대한 편입 기대감들이 같이 이어지면서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 그런 쪽들은 지금 오늘 무리하는 전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새롭게 편입될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작년 4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린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의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이제 관심 주는 그쪽으로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오늘 탑픽주가 그쪽에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준비해 오셨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대장주와 함께 최근에 또 깊은 하락을 보였던 현대차도 드디어 50만 원 선 회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전 장중에는 54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약간의 윗꼬리가 달리면서 한 52만 원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급등에 다행히 21선 위로 좀 올라선 모습입니다. 신동민 대표님, 약간 21선 살짝 걸쳐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조금 걱정되는 점이 현대차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오늘의 상승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그리고 현대차는 다시 한번 피지컬 AI 모멘텀을 얻고 달릴 수 있을지 현대차에 대한 전망도 분석해 주시죠. 일단 외인이 팔고 개인이 좀 받쳐주면서 그래도 좀 끌고 가고 있는데 이게 결국 로봇 모멘텀 순환이 좀 와야지 좀 빛을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이유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지금 이제 자동차에서 로봇 이제 피지컬 AI로 넘어가고 있는 기간이라 지금 재평가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현대차에서 이 주주 환원 정책이 25년도 그리고 27년까지 3년간 4조 원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거 그리고 또 총 주주 환원율 목표도 35%까지 상향을 하면서 투자 심리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아직 로봇 매출 실질적으로 발생하진 않더라도 자동차만으로도 상당히 괜찮게 운영되고 있고 또 26년도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자동차 판매 대수 목표가 415만 대, 또 영업이익률도 목표가 6에서 7%라서 이 부분도 상당히 매력적이라서 현대차는 지금 단기간에는 큰 모멘텀 이슈가 없어서 이렇게 지지부진할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끌고 가도 상당히 괜찮을 거라 판단됩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현대차 그룹주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 쪽 이야기 나눠봤으니까 이번에는 코스닥 쪽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오늘 드디어 코스닥 액티브 ETF가 상장이 됐는데요.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프리마켓에서부터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두 액티브 ETF 다 약간의 윗꼬리가 달렸는데 그래도 여전히 빨간불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이 액티브 ETF에 또 편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비중도 정말 제각각이던데 어떤 기업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들어간 종목들 가지고 보게 되면 뭐 한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맞아요. 2차 전지가 더 많이 들어갔느냐 아니면 뭐 아니냐 뭐 이런 쪽들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오고 있는 뭐 바이오부터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또 로봇, 우주항공 이런 쪽들은 거의 유사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 쪽에서 지금 이 관련된 ETF를 첫 번째는 이걸 살 것이냐 아니면 그 들어간 종목들을 또 노려서 거기서 종목적으로 플레이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전략들은 이어갈 수가 있겠는데 특히 코스닥 액티브 ETF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또 흔들리게 되면 이것도 다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니까 무조건 초과 수익률을 내겠지라고 하지만 마이너스 폭이 더 적는 것도 시장보다는 초과 수익률을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들을 안정권에 ETF를 직접 매입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관련된 종목들 관련 흐름들인데요. 이제 벌써 편입됐다고 해서 주가가 오늘 막 강하게 올라갔는데 이거 운용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걸 사서 주가를 올려준다. 그러면 그들의 수익만 커지기 때문에 그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 종목들은 특히 안에 들어갔던 편입 종목이라고 해서 뭐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0년간 갖고 있을 종목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비중 줄이고 또 다른 쪽으로 바꿀 수가 있고 게다가 또 자금 들어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또 다른 종목들이 들어갈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변동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 종목들이 무조건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진 마시고요. 어느 정도 또 눌렸을 때나 아니면 또 타이밍을 좀 맞춰가면서 보시는 게 가장 좋겠다는 쪽에서 너무 액티브 ETF에 관련된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금 따라 사야겠다라는 쪽들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신동민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실지. 아까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임 액티브에는 2차 전지 비중이 좀 크고 또 코액트는 여러 가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로봇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우리 대표님은 어떤 기업들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저는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도 알고 있었고 이제 그래도 다 기대를 했던 바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았는데 저한테 좀 의외였던 종목은 그 양쪽 ETF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YG 엔터였습니다. 일단 이 ETF에서 SM과 JYP가 기관들 최우선주의인데 안 들어가 있고 거기에 YG가 들어가 있다는 게 좀 신기했고 SM 같은 경우는 뭐 시총 46위, JYP 49위, YG 93위인데 그럼 YG가 좀 주가의 바닥을 다지고 밸류에이션을 좀 재평가했는 건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화제인 파두인 것 같습니다. 파두 같은 경우 역시 양 ETF에 3% 이상씩 들어가 있는데 결국 AI 데이터 센터발 ESSD 수요랑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되다 보니까 이 두 종목이 좀 의외였고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YG엔터가 두 액티브 ETF에 모두 다 편입이 되어 있다는 점이 되게 긍정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파도까지 특징주로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연일 매수하던 외국인이 오늘은 팔고 있습니다. 액티브 ETF가 상장된 이후에 약간의 세로 물량이 또 출회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신홍민 대표님, 특히나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 탄력이 둔화됐습니다. 일부 종목들은 하락 전환하면서 음봉을 띄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기대감이 미리 선 반영된 건지 3월이면 뭐 학회부가 많고 제약바이오 기대감이 좀 많았잖아요. 사실 지금은 일단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좀 네. 안정적으로 실적이 확실한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많이 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는 2, 3월은 어쩔 수 없이 비수기인 것 같습니다. 학회도 없고 그리고 뭐 임상 데이터 기술 이전 뉴스들이 좀 나와줘야 투자 심리가 올라가는데 그런 커다란 이슈들이 없다 보니 좀 조용한 것 같고 또 이제 좀 크게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건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알테오젠 쇼크라고 해서 1월 22일 날 이제
22%가 폭락한 여파가 좀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근데 확실한 건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는 없을지언정 이제 학회 일정 돌아오고 임상 데이터 이런 이슈들 생길 때는 이제 또 들어가면 늦기 때문에 지금 좀 저가로 일정 부분 매수해 놓긴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우리 신동민 대표님이 제약바이오주 오늘은 좀 조정을 겪고 있지만 지금이 매수 타이밍일 것 같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 종목들 아래에서 RFHIC의 급등세가 눈에 띕니다. 하나증권에서 RFHIC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템베거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내놨는데요. 덕분에 오늘 통신 장비 관련 종목들이 또 강하게 급등세를 보이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미증시에서도 통신 장비주들이 강하던데 이게 또 약간의 AI 그 사이클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 AI가 잘 돌아가려면 통신도 필요하고 이런 뭐 신규 수주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는지 통신 장비 섹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좋게 보는데 일단 RFHIC는 지금 움직이는 게 통신 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전력 증폭기라고 하는 이제 겐 쪽의 트랜지스터와 함께 연결되는 방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레이시온 아니면 또 추가적인 또 매출의 확대 기대감들이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방산 쪽의 모멘텀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지금 통신 장비를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 아까 GTC 2016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엔비디아가 보여줄 이제 새로운 차세대 칩과 또 네트워크 환경을 봤었을 때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벌써 코이런트라든가 종목들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주가에 대한 이제 광통신 배경들이 더 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도 이와 좀 조금 더 적합하게 그러니까 즉 광통신이라고 하게 되면 전기를 비트신으로 바꿔주다 보니까 거기다는 통신 케이블 또 인버터 이런 쪽들이 더 중요하게 바라볼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그런 종목들이 셉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RFHIC보다는 RF 모터리얼즈나 오이솔루션이 가장 이에 적합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대한광통신인데요. 이쪽은 일단 증자를 했던 게 한 17% 정도가 3월 16일 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약간 물량 주의를 좀 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대한광통신과 같은 이런 광통신 체계 흐름들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가장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RF 머티리얼즈와 또 대한광통신 등 여러 가지 기업들, 특징된 기업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력 설비 기업들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전장에 비해서는 또 윗꼬리가 달려서 다소 좀 아쉬운데요. 북미에서 초고압 변압기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도 국내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만이 이 초고압 변압기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신동미 대표님, 두 기업 모두 북미에서 생산 능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줄지 지금 초고압 변압기 공급이 가능한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사이에서는 어느 쪽에 그럼 비중을 더 실어볼까요? 저한테 이제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탑픽은 이제 효성중공업인데 이제 누가 뭐래도 일단 수주 잔고량과 수익성이 이제 대폭 개선된 부분을 좀 포인트로 잡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미국 현지의 멤피스 공장에서 이 초고압 변압기가 생산되고 또 그러면 이제 미국 세금 관련된 이슈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북미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증권가에서 목표가들도 지금 오죽하면 350만 원대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투자 심리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한테 고르라고 하면 이제 효성중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사이에서는 효성중공업에 한 표를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제 유가 급등 사태에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전주가 대체 에너지원으로 부각받으며 오늘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대장주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주를 대량으로 또 매수하고 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지금 원전은 전력 인프라 그리고 에너지 안보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모두 안고 있습니다. 원전주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대비 투자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쪽에서 계속 모멘텀은 살아있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좀
항상 흔들렸을 때는 관심 없다가 올라가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단기 저항권에 진입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리하게 사시는 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전략은 아니고요. 살짝 또 눌렸을 때 대응하자라는 쪽이 가장 좋은 것 같고 어차피 지금 원유가 이렇게 급하게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각국은 이제 좀 안정적인 전력원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 당연히 지금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른 밸류체인들은 한국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로 본다. 역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전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앞서 원전 쪽도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이 추가 모멘텀이 붙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대미 투자 특별법이 국회 특위를 통과한 만큼 조선 쪽은 어떨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동민 대표님, LNG 분야에 대한 투자도 좀 유력해 보이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이 조선주가 선방을 해서 그런지 오늘은 좀 다소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주는요? 일단 눌리고 있을 때 지금 매수하기 나쁘지 않은 타이밍인 것 같고 결국 대표 3대장을 보시면 좋을 텐데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중에 이제 또 고른다고 하면은 하나오션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역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직접 거점인 이 필리 조선소를 또 소유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이제 오스탈 최대 주주 등극하면서 자회사인 오스탈 USA 는 이미 미 해군이 건조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하나오션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오션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오늘 반도체 소부장 탑픽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 쪽에서 엑시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시콘은 일단 그래도 저주파 메모리라고 하는 CLT의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기존에는 삼성전자가 어드밴 테스트를 사용을 하다가 이쪽이 교체를 하면서 지금 엑시콘 쪽으로 넘어가는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관점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번에 수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지난번 고점은 다 넘어갈 걸로 보여지면서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한 5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고 손절가는 24,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신동민 대표님의 탑픽주는 시간 관계상 짧게 좀 들어볼게요. 네, ABL 바이오고요. 일단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의 누적 순매수가 이어지고 또 코스닥 액티브 ETF의 양쪽에 다 비중 상위로 위치돼 있어가지고 앞으로 좀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ABL 바이오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